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1일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테슬라의 배터리 대회를 앞두고 2차 전지주가 강세입니다. 그런데 LG화학만 급락하는 분위기인데요. 사실상 LG화학의 물적 분할 후 폭풍 때문입니다. 투자자 일부가 LG화학 제품 불매 운동까지 거론하고 있어서 그룹 차원의 대응에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네, 이 LG화학 물적 분할의 적절성 논란 자세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이나 궁금증들 문자 샵 3698번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김태기 단국대 교수, 김민수 펠리즈 투자앤리서치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시장의 최대 관심사가 LG화학의 주가인데 오늘도 큰 폭으로 내리고 지금 있지 않습니까? 네. 혹시 두 분들 LG화학 주식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교수님 혹시 LG화학 주식? 저는 개미 중에서도 초개미입니다. 갖고 계시는군요. 네. 예. 근데 뭐 재미 못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김민수 대표님, 혹시 주변에 LG화학 주식 보유하라고 권유하셨습니까? 좀 있는 사람은 팔라고 권유하셨습니까? 네, 이번 뉴스가 나오면서 보자마자 갖고 계신 분들한테 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왜냐하면 불확실성과 네. 그리고 또 지금 나오고 있는 뉴스가 아무래도 주주 가치의 훼손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그대로 농축시켰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팔고 나중에 분위기 보아서 적어도 이제 또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도 있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가 좀 지난 다음에 매수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식으로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증권업계에서는 오히려 매수 기회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던데요. 네, 근데 이제 시장에서 가장 어떤 두렵게 생각하는 거는 불확실성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이 테슬라의 특히 원래는 내일 모레 22일 날 발표하는 게 테슬라의 주주총회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배터리 데이라까지 붙이면서 뭔가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앨런 머스크 회장이 뭔가 또 야심차게 준비한 내용들이 생각보다 좀 파장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런 관점 쪽에서 확인할 거 확인하고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주변에 매도를 권유했다면 네. 실질적으로 개인 투자자들, 네. 소액 투자자들은 이 분할매가 물적 분할 이후에 계속 지금 팔고 있는 거죠? 일단은 이제 초기에는 팔다가 예.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주가가 또 급하게 밀리다 보니까 다시 사는 기조가 나오는데 보통 저희가 이제 기술적 분석 얘기를 많이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지금 기준에서 68만 원대는 좀 저항이고요. 63만 원대가 중요 지지권인데 오늘 지금 기준으로는 깨지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기에 불안감은 좀 남아 있는데 개인은 다시 지금 매수세로 들어오고 반대로 외국인과 기관은 뉴스가 나오고 주가가 밀리다 보니까 샀었다가요. 오늘 같은 경우 또 외국인들의 매도로 나오는 등 약간 수급 자체가 좀 불확실성도 같이 이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과 개인의 움직임이 상반되는데 네. 이유가 있을까요? 특별히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일단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그 전부터 계속 매도세로 이어왔었습니다. 주가가 70만 원대 갔을 때부터도 같이 매도로 이어오다가 이번 같은 경우는 일단 단기적으로 매수세로 이어지는 분위기였는데 아직도 마찬가지로 테슬라 관련된 얘기도 같이 있다 보니까 여전히 외국인들 입장 쪽으로는 그렇게 크게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정도로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기관 투자가들은 네. 내부 보고서라든지 발표된 보고서를 보면은 네. 물적 분할 이후에 LG화학의 자산 가치가 괜찮을 거다. 네. 올라갈 가치가 있다. 네. 그래서 목표 주가도 상향 조정하면서 네. 매수를 권하는 레포트를 냈는데 네. 본인들은 상당히 많이 팔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어불성설이죠. 예, 지금 같은 입장 쪽으로 보게 되면 기관이나 이제 애널리스트들 같은 경우는 해당 산업에 대해서 어떤 이슈가 나왔을 때 약간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분위기가 좀 더 높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같은 경우도 인적 분할이냐, 민적 분할이냐, 물적 분할이냐에 따라서 기업 가치가 변하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주주에 해당되는 주주의 구성에 대한 변화들은 나오기 때문에 기존 주주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회 요인들이 박탈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번에 나오고 있는 물적 분할은 아무래도 좀 배신감을 느끼는 기존 주주들에 대한 실망감을 느끼는 차원들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주가에 영향력을 미치겠죠. 게다가 중요한 부분들은 주가가 이미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상태 쪽에서 어떤 기대감을 특히 LG화학 같은 경우 지금 시장 지배 점유율 거의 1위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상황 쪽에서 이런 뉴스가 나왔다고 하게 되면 내가 LG화학의 솔직히 LG 에너지 솔루션이죠. 이제 분할된 회사가 2차 전지 관련된 내용을 뺀다라고 하게 되면 내가 LG화학의 화학 제품을 보려고 샀겠느냐. 당연히 2차 전지 쪽을 보고 샀다라고 하게 되면
분할됐었을 때 나오는 어떤 수직 구조 쪽으로 봤을 때는 내가 전혀 참여할 수 없는 기회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인 관계가 아니라 어떤 수직적인 관계 쪽으로 대응한다라고 되면 기회윤들이 없다라고 했었을 때 실망 매물이 이렇게 나오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LG화학의 물적 분할 이 발표를 두고 투자자별로 움직임의 변화가 느껴지고 있는데 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우선 뭐 이 정보의 문제가 제일 첫 번째 같고요.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 경우는 아마 진작에 이렇게 물적 분할 가능성을 시사한 바가 있다 그래요. LG 측에서. 그래서 그걸 이제 기관 투자자들은 그 때가 됐다고 이렇게 미리 보고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개인들 경우는 거기에 대해 가지고 뭐 이렇게 뭐랄까 뭐 철저하게 따지지 못했던 그런 면이 있고 또 아무래도 이제 개인 투자자는 소액 주주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본다라면 버틸 힘들이 이렇게 별로 많지 않고 특히 최근에 우리가 이제 뭐 동학개미 그러고 예. 특히 뭐 이 신용대출 이런 이야기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이 주가 변동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좀 이런 면이 이제 보였던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사실은 뭐 물적 분할이다, 인적 네. 분할이다 조금 어려운데 표현이. 네. LG화학이 물적 분할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사정. 물적 네. 분할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 좀. 전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제 예. 물적 분할이라고 하면 쉽게 말해가지고 2차 전지 그 사업 떼가지고 완전히 별도 회사 만드는 거고요. 네. 인적 분할은 이제 원래 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 그걸 그대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저 같은 경우도 인적 분할하면 좋긴 한데 예. 문제는 회사가 크려 그러면요. 제가 보니까 저 배터리 같은 경우가 아까 우리 테슬라 이야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또 중국의 CATL이라고 또 굉장히 큰 이 회사가 있는데 뭐 그런 데랑 이제 엄청난 이 대규모 투자 경쟁을 해야 되고 이 R&D 개발을 해야 되는 모양이에요. 그럼 당연히 거기에 어떻게 본다라면 이 자본의 위험이 따르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물적 분할로 하는 게 그 LG 화학 입장에서는 맞는 거다. 네. 그런데 뭐 어떻게 보면 소액 주주들 입장에서는 2차 전지에 대한 그런 기대를 가지고 했는데 분명히 이제 실망할 만한 거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제가 볼 때는 이 현상 자체는 매우 특이하고 그리고 특히 이 기술 신기술이죠. 그다음 거기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테슬라가 있고 CATL이 있고 막 이렇게 복잡한 이런 문제가 돼 가지고 아주 이게 재미난 그런 현상으로 보입니다. 네.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인적 분할을 지금 뭐 바라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인적 분할, 물적 분할 이 각각에 따라서 투자자들한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가장 큰 개념은 예. 일적 분할이나 문적 분할이나 큰 변화는 없습니다. 똑같은 회사의 내용상의 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회사의 입장을 대변하느냐 아니면 주주의 입장을 대변하느냐 여기서 갈리기 시작합니다. 앞서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일단 만약에 물적 분할을 하게 되면은 독립사업부가 따로 나오다 보니까 그 회사를 어떻게 보면 지금 같이 이제 신기술이 부각받고 그렇게 되면 회사 입장 쪽으로 보게 되면 이 회사를 키워야겠다. 그리고 또 신기술을 계속 이용을 해서 계속 앞선 단계 즉 초격차로 계속 나가기 위해서는 새롭게 투자 자금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사업부를 그대로 또 독립법인으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IPO를 시킨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같이 또 IPO 시장이 뜨거운 상황 쪽에서 당연히 생각보다 더 많은 자금을 모을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회사 입장 쪽에서는 당연히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아마 주주들도 이해를 해줄 거야라고 생각했던 게 LG 쪽의 반응이 아니었나. 그래서 이번에 기관 투자 대상으로 설명을 했을 때도 이런 내용 쪽에 주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앞으로 매출이 뭐 2024년 가게 되면 30조가 되고 이런 장밋빛 전망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가장 주였는데 제가 보기에는 주주 달래기에는 실패했다는 얘기죠. 예. 그렇다는 얘기는 기존의 주주들 같은 경우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빅히트엔트에서 BTS가 탈퇴하게 되면 우리가 빅히트엔트 더 사겠느냐 이런 입장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번에 인적 분할에서 오히려 조금이라도 내가 관련된 LG 에너지 솔루션에 조금이라도 발을 담글 수 있었다고 하게 되면 이런 반응이 안 나왔을 텐데 오히려 지금 상대적으로 다 IPO를 다시 하게 되면 내가 그러면 LG화학을 팔아다가 또다시 LG 에너지 솔루션을 IPO할 때 또 같이 청약을 하게 되면은 또 몇 주 안 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인데 그러면 또 기회가 박탈되는 게 아니냐 이런 쪽이 나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실망감이 커지는 게 네. 제가 보기엔 LG 쪽에서 오히려 약간 어떻게 보면은 주주 달래기, 그러니까 즉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 좀 미흡했던 게 아닐까라는 관점들이 더 좀 서운하게 느껴지는 상황들이죠. 네. 지금 뭐 2차 전지를 둔 경쟁이 워낙 치열하기 때문에 네.
외국 자본을 좀 유치해야 될 텐데 현재의 LG화학 내의 배터리 부분으로 있을 경우에는 사실 뭐 증자를 하는 것도 쉽지가 않잖아요. 네. 한 해 3조 이상 투자를 해야 된다면 맞습니다. 결국은 물적 분할밖에 투자 자금을 모금하는데 방법이 없지 않나. 저는 물적 분할 예. 이외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봐요. 근데 뭐 주주야 섭섭하겠죠 일반 예. 주주들. 우선은 LG화학이 가지고 있는 게 이 2차 전지 말고도 예. 말 그대로 원래 석유화학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들어서 화학 자체가 이제 소재 산업이니까요. 근데 거기에 들어 가지고 화학이라고 하는 게 지금 바이오로 들어가거든요. 예. 그럼 LG화학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 화학과 바이오 이런 쪽 부분에 대한 거는 그 사이 소홀했다는 겁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걸 부달해 가지고 그러면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은 2차 전지, 네. 그다음에 원래 회사는 이제 뭐 신소재, 뭐 그다음 바이오 이런 쪽으로 가겠다는 건데요. 제가 볼 때는 그 그림은 맞다. 뭐 저는 이제 아주 손해를 본 네. 그런 어떤 소액주주이긴 하지만 그게 맞다 생각하고요. 근데 아까 우리 김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어쩌면 LG가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주주들에 대한 그런 뭐 챙기기 이런 부분들은 좀 미흡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긴 듭니다. 네. 자, 이 주주들이 서운해하는 부분은 뭐 의사소통도 적었지만 실제로 이게 물적 분할하는 경우에 주가가 하락했던 적이 많지 않느냐 이런 불만이 있는 것 같은데 과거 사례를 통해서 실제 물적 분할하고 나서 뭐 몇 개월 동안 주가 변화가 어땠는지를 좀 본다면 LG화학의 물적 분할에 대한 평가를 달리할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보통의 경우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증권 쪽, 주식시장 예. 쪽에서 물적 분할과 인적 분할 관련된 쪽에 나왔을 때는 약간 물적 분할로 했었을 때 상대적으로 주가가 하락한 경험이 더 많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 물적 분할 같은 경우 쉽게 얘기하면은 어떤 지금 같은 경우도 그런 식이 되죠. 즉 LG 에너지 솔루션이 LG화학 밑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약간 지주사 사업회사의 개념 쪽으로 바뀌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면은 지금같이 시장에서 보시면 아실 겁니다. 지금 지주사가 얼만큼 저평가를 받고 할인율을 많이 받느냐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런 구조로 나갔었을 때 당연히 사업회사가 어떤 부각을 많이 받지 지주회사가 오히려 더 부각을 받는다는 경우는 별로 없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쪽의 변화가 나오는 여러 가지 회사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부정적인 모습들이 많았고요. 최근에 사례 두 가지만 보게 되면은 예. 일단 가장 먼저가 네이버죠. 예. 네이버 같은 경우도 네이버 페이를 물적 분할을 했는데 주가는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근데 이 부분이 네이버 페이를 물적 분할을 해서 주가가 올라간 게 아니라 지금 그렇죠. 딱 네. 그 시즌이었죠. 네. 어떻게 언택트주에 대한 관심 그렇죠. 그런 거니까.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언택트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네. 높고 그에 따른 부분 때문에 올라갔다는 게 가장 중요한 변화고요. 두 번째는 또 그래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게 에코프로죠.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에코프로 BM이라는 회사를 또 물적 분할을 해서 갖고 있다가 또 네. IPO를 다시 시키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화가 많았는데 결국은 또 이쪽도 트렌드가 되다 보니까 시장에서 부각은 나쁘지 않았는데 근데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에코프로 BM만 올라갔을 뿐 에코프로는 오히려 안에 자회사가 관련된 소재 그리고 또 폐배터리 관련된 회사까지 합치게 되면은 시가총액 이상으로도 가치를 매깁니다. 근데 주가는 못 갑니다. 에코프로 예, 모회사 에코프로와 주가는? 에코프로 BM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어. 그러다 보니까 에코프로는 그러면 올라가야 되는데 비상장된 자산 가치의 회사 가치만 본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올라가야 되는데 에코프로는 못 간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지금같이 에코프로 BM만 부각받는 현실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또 이런 현상들이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 또 LG화학 주주들도 이런 흐름들을 바라보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실망감이 커지는 것도 하나의 또 단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럼 반대로 인적 분할이 주가에 미친 사례도 좀 궁금한데요. 네. 뭐 현대중공업이나 두산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더라고요. 네. 뭐 그쪽 경우는 해가지고 재미를 봤던 이제 그런 회사로 이제 평가를 받는데요. 사실은 저는 이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전체 주가 흐름 그 속에서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좀 엄밀하게 분석하면 인적 분할의 효과가 뭐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그거는 좀 속단하기 좀 빠르지 않을까 네. 그런 상황입니다.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역시 기업은 그런 가치를 원래 회사 가지고 있는 기술이라든지 이런 내재 가치를 가지고 평가하는 게 맞을 거로 보이고요. 또 그게 시간이 가면 제가 볼 때는 내재 가치가 주가를 결정한다고 이렇게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에 배터리 매출이 전체 현재 한 40% 정도 차지할 텐데 만약에 물적 분할한 이후에는 네. 이 배터리 이제 시장 가치가 과연 어떻게 될 거냐? 그렇죠. 그 거기가 시장 가장 가치가 그럼 모회사인 LG화학에 제대로 반영이 될 거냐? 네. 뭐 지금 삼성물산, 삼성바이오 보면 지주회사 가치가 뭐 전혀 반영을 못 하니까 그렇죠. 자회사 가치를 네. 그런 그 걱정을 부분도- 많이 하는 거잖아요. 네, 이제 숙제죠. 예. 이분도 이제 숙제인데
아마 지금 LG화학을 바라보면서 매출 구조 잠깐 말씀하셨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동안 석유화학 제품을 열심히 팔아다가 생긴 돈으로 그러니까 LG화학이라는 배경을 가지고 LG 에너지솔루션 즉 2차 전지 쪽에 투자를 할 수 있었던 배경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그동안 지금 부채 비율을 보게 되면 LG화학 상당히 높습니다. 생각보다 높은 흐름은 일단 LG화학이라는 배경을 갖고 투자금을 끌어다가 2차 전지 쪽으로 계속 집중을 하는 상황 쪽에서 거기다 이제 화학 쪽에서 버는 돈까지 다 같이 네. 투입됐던 상황들이죠. 근데 지금부터는 이 부분을 분리를 시키겠다라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에너지 솔루션이 독립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집중하는 현상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LG화학 입장 쪽에서는 일단 이제 기존의 석유화학 관련된 고부가 가치 쪽으로 계속 나가는 쪽으로는 집중을 하되 지금같이 어떤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독자적인 행보 쪽에서 무게를 두면서 계속 신기술을 개발하고 그에 따라서 효율을 높이고 하는 여러 가지 작업들은 나오겠다라고 하는 관점은 높지만은 이제 시장에서 바라보는 거는 그러면 이제 그 어떤 지분율 특히 상장을 만약에 IPO를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최대 70% 정도까지는 내가 지분을 갖고 어떤 최대 주주의 입장 쪽을 행사를 하겠다라고는 하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아직 어떻게 결정이 될지는 또 모르는 거죠. 투자자들의 좀 궁금증이나 어떤 의심이 좀 있습니까? 지분 가치가 지금 한 30% 이상 희석될지도 모른다 이렇게 걱정하는 거죠.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또 혹시나 모를 뭐 유상증자나 이런 쪽으로 나가게 되게 되면 혹시나 또 지분 가치가 더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담감들도 같이 있다 보니까 지금 LG 지금 어떻게 보면 정상적으로 이쁜 얘기를 하는데도 지금 투자자 입장 쪽에서는 고지고대로 안 들리는 이런 상황들도 또 하나의 지금 현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기업 분할은 주주총회 특별 결의 사항인데 다음 달 말에 이제 주총회 예정돼 있잖아요. 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특별한 일 없으면 뭐 이대로 이렇게 이사해서 결정한 대로 갈 거로 보이는데요. 네. 근데 하여튼 우리가 지금 분위기는 좀 좋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게 지금 LG를 믿고 투자했던 소액 주주들이 화가 막 나서 지금 청와대 청원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로 봐가지고 그리고 또 이게 사실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국민의 돈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거기서도 조금 이제 변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약간은 좀 그런 불확실성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정부가 뭐 거기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어차피 이 문제는 좀 길게 보고 가고 그다음에 LG 측에서 좀 소액 주주들이나 주주들한테 좀 더 주주 친화적이랄까요? 뭐 그리고 특히 소액 주주들 경우가 뭐 다른 나라랑 도저히 비교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는 소액 주주의 어떤 이 기여도가 워낙 크기 때문에 소액 주주에 대한 좀 배려 이런 부분들은 좀 추가가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주총을 통과하려면 뭐 요건이 좀 있지 않습니까, 김 대표님? 네. 근데 지금 구조로 봤을 때 일단 앞서 말씀하셨던 지금 이제 소액 주주가 한 54%대 예. 정도가 되고 있고요. 국민연금이 한 10%가 조금 못 되는 예. 수치라고 하게 되면은 게다가 이제 LG 특수관계인을 비롯해서 한 30%대 정도다 보니까 아마 지금 주주총회 관련돼서 그냥 만약에 끌고 가겠다라고 하게 되면 뭐 그대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특히 이제 소액 주주가 뭉쳐서 이를 반대할 수 있을 만한 목소리를 내기가 좀 힘들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소액 주주의 뭐 대부분은 지금 외국인 주주겠죠? 한 30, 네. 한 40% 가까이 그렇습니다. 되겠죠? 거기도 다 같이 포함되어 있는 포함되어 상황들이고. 있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뭉친다는 의미가 아직은 좀 없다 보니까 그대로 지금 이어질 걸로 보여지는데 제가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은 이를 얼만큼 달랠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 그렇다고 해서 뭐 특별히 어떤 주주들한테 뭘 행사할 수 있는 부분보다는 아마 지금 기조로 보게 되면은 뭐 이제 또 자사주 소각 같은 얘기도 뭐 가끔 나오긴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큰 의미가 지금은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오히려 아마 계속 지금 LG 쪽에서 얘기하는 어떤 앞으로의 장밋빛 전망 쪽에 계속 포커스를 맞출 겁니다. 근데 그만큼의 흐름들 쪽에서 좀 따라와라라고 얘기를 할 거로 보여지고 있는데 아직 그만큼 소액 주주들이 그를 또 어느 정도 마음이 위안이 될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소액 주주들이 이 물적 분할을 반대해서 네. 사용할 수 수단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주식을 파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거밖에 없습니다. 주식 매수 청구도 없기 때문에. 네, 주식 매수 청구권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팔고 있군요, 지금 반대는. 그런 경향이 좀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이제 또 하나의 불확실성이죠. 네. 그러면 만약에 기업들도 통과를 시켜 LG화학 통과를 시켜 살 수 있는 방법이 뭐 마땅치 않다. 뭐 비전을 좀 제대로 제시하는 거 외에는 없다면 네. 계속해서 불확실한 상황이 10월 말까지 계속될 것 같은데. 네, 일단 그 기간 때문에 저도 그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주식을
보유하는 것보다는 일단 팔고 관망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지금 10월 말까지 해서 주주총회가 원활하게 넘어가는 분위기가 나오게 되면은 이제 또 그다음 절차가 그러면 확정이 됐다 보니까 에너지 솔루션을 이제 한 1년 뒤, 그러니까 즉 빨라야 내년 이맘때쯤 정도라고 생각이 하고 있는데 예. 이제 IPO 일정이 또 정해지게 되겠죠. 그런 쪽에서 또 이제 자금을 확보하는 흐름들이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은 일단 그 전까지는 그래도 만약에 LG화학이 낙폭이 커졌다라고 하게 되면 당분간은 변하는 건 없습니다. 그대로 지금 일정들이 지금 뭐 이번에 4분기도 그렇고 내년 1분기도 그렇고 여전히 실적은 LG 2차 전지 관련된 LG화학의 배터리 부분에 그대로 어떤 영업이익을 그대로 보여줄 것이기 때문에 아마 낙폭이 지금부터 커진다고 하게 되면 거기서는 또 하나의 매수 기회는 될 수 있겠지만은 지금 여기가 어느 정도 중요한 지지권인지는 아직은 전 판단이 안 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과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또 테슬라의 어떤 배터리 데이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어떤 두들겨본 다음에 대응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에 굉장히 많은 관심이 쏠려 있는데 네. 좀 어떤 내용이 나올 걸로 보세요? 네,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또 앨런 머스크 회장이죠. 이분의 의외성, 그러니까 약간 돌출성 발언 이런 것도 상당히 좀 중요하게 보여지고 있는데 여기서 딱 중요하게 보여질 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가 이제 배터리의 내재화고요. 즉 배터리의 내재화라는 얘기는 지금까지 배터리 전기차에서 지금 배터리 2차 전지 관련된 배터리는 거의 원가의 40% 정도 차지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가장 지금 테슬라 입장 쪽에서는 돈이 아깝다는 얘기죠. 배터리를 거기다 돈을 쏟아 수입하는? 붓느니 차라리 우리가 직접적 개발해서 직접 예. 생산하게 되면은 원가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예. 이런 노력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시장에서는 지금 너무 늦었다. 그렇게 하기에는 대규모 투자도 나와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기술도 또 개발해야 되다 보니까 지금 늦은 게 아니냐라는 반응은 보이고 있지만 또 모릅니다. 어떤 식으로 나올지 모르다 보니까 이 배터리 내재화 관련된 이슈가 이번에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첫 번째 흐름이고요. 예. 두 번째는 신기술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 쪽에서의 변화를 선보일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저희가 우려하는 것 중에 가장 첫 번째는 CATL과의 관계죠. 즉 중국의 CATL이 지금 현재 그래도 밀접하게 테슬라와 손을 잡고 있는데 예. 여기서 쓰고 있는 게 이제 인산철 그러니까 즉 저희가 쓰는 2차 전지 업계와는 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이쪽을 좀 더 공고히 하게 되면은 오히려 국내 업체들이 소외받지 않느냐. 특히 CATL이 지금 공급하고 있는 배터리 쪽은 상대적으로 효율은 낮은데 가격이 쌉니다. 네. 근데 테슬라 입장 쪽에서는 가격이 싼 걸 더 원하죠. 그러다 보니까 기술을 조금 더 높여서 CATL 기술을 충분히 만족할 정도로 효율을 높였고 거기다가 가격도 싸다. 그러면은 CATL과의 손잡는 게 더 확고해진다라고 되면 지금 LG화학이 테슬라에 공급하긴 하지만은 아무래도 이런 입지가 좁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또 국내에는 부정적인 영향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 영향이 지금 시장에 이미 반영이 되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지금 초기에는 이 관련된 이제 물적 분할 이슈 때문에 흔들렸다가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도 좀 흔들리지만 이랬던 확인할 거 좀 확인하자. 그 배터리 대회 관련된 이슈들을 확인하자. 물론 시장에서 증권사 리포트나 여러 가지 얘기는 그렇게 큰 영향 없을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또 이슈화가 되면 또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좀 준비하자는 관점 쪽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기관들이 네. 뭐 가치가 괜찮을 거라면서 매수 권유를 한다 그랬잖아요. 네. 기관들이 제시한 뭐 목표 주가는 좀 어떻게 나옵니까? 네, 지금 뭐 많게는 80만 원대도 나오고 있고요. 예. 게다가 이제 이 어떤 물적 분할 이슈가 나오기 전에 바라보던 이제 장밋빛이다 보니까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뉘앙스 흐름은 그 뒤에 물적 분할 관련된 뉴스가 나온 다음에도 계속 나오는 얘기는 일단 긍정적인 뉴스 그렇게 크게 기업 가치에 영향이 없다라는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올해도 혼란이 되는 건 사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이렇게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네. 또 투자자의 반응에 따라서 기업의 중요한 의사 결정이 뭐 부정적으로 해서 좌절되지는 않겠지만 영향을 네. 많이 받는다면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투자자들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업이 결국 주주들한테 뭐 주주자본주의라 그러잖아요. 주주들한테 성의 보이는 건 너무 당연한 것 같고요. 예. 특히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좀 아주 똑똑한 것 같아요. 이게 소액 주주들이 굉장히 기여도가 굉장히 큰데 네. 그게 걸맞는 장치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이번에 제가 볼 때는 이게 청와대 청원했다는 걸 봤어요. 예. 이 LG화학 소액 주주들이 네.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뭐 청와대에다가 또 이럴 수가 있냐 뭐 이런 청원을 예. 뭐 했는데 불매운동 얘기까지 그 나온다면서요?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 사실 이유 있는 청원이라 생각을 해요. 왜? 뭐 그 불만 충분히 이해가고. 그다음 더 우리가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게 뭐랄까 뭐 2차 전지처럼 막 신기술이 나오고 그 신기술의 혜택을
일반 국민도 좀 받고 싶은데 예. 사실은 제도적으로 보게 되면 그게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예. 대부분 기관들이 먼저 그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그런 구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러한 어떻게 본다라면 제도의 허점 부분들을 이번에 청와대 청원을 그러고 답을 해야 될 것이고 또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사회 분위기가 이렇다 한다라면 좀 제도 보완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어떻게 보면 이 기술의 어떤 혜택이라고 하는 거를 사실 이 소액주주들이 많은 이 기여를 했는데 혜택은 별로 못 받는 이 모순 부분은 분명히 해결해야 될 과제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네. 현재 LG화학이 이런 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어떻게 뭐 대응 방안이나 이런 게 아직 나온 건 없죠. 그냥. 네, 대응 방안을 나올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기업 입장 쪽에서는 당연히 어떻게 보면 뭐 그렇다고 위법한 상황도 아니고요. 당연히 나왔던 지금까지 많은 사례들도 있고 그대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뭐 변화될 요인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마 이런 관점 쪽에서 특히 많이 강조하는 게 그런 거죠. 특히 지금 에너지 솔루션이 재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이런 방식도 나쁘지 않다라는 쪽이 생각이죠. 특히 지금 앞서 중국의 CATL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지금 어떤 PER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이런 쪽으로 봤을 때는 한 6, 70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에너지 솔루션이 만약에 지금 분사가 돼서 IPO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약 한 PER 대비해서 한 25배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차라리 그러면 앞으로 성장성과 함께 상대적인 저평가다. 이러다 보니까 제값을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LG그룹의 입장이겠죠. 네. 그런데 그를 따라가지 못하는 이제 기존 주주들에 대한 불만이나 불안감들이 크다고밖에 볼 수 없고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정부 쪽에도 약간 좀 손을 내밀어서 이번에 이제 다음에 IPO 때까지 이제 IPO 관련된 규정을 좀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즉 지금 같은 경우 IPO를 하게 되면은 개인들이 일반 공모를 했었을 때 참여도가 20% 정도밖에 배당이 안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을 좀 더 늘린다든가 이런 쪽으로 정부가 약간 변화를 주게 되면 그에 따라서 좀 더 어떤 LG 에너지 솔루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높게 되는 이런 현상이 나올 수는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 부분은 또 숙제겠죠. 이 지주회사가 자회사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게 지금 우리 삼성물산, 삼성바이오 네. 대표적인 케이스고 뭐 네. SK에 또 SK바이오팜도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만의 좀 독특한 현상입니까? 아니면 일반적으로 그렇습니까? 보통 이제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네. 이제 지주사가 어떤 사업 회사를 이렇게 다 같이 해서 영위를 할 때 보통 보면 이제 경기가 좀 호황기 쪽, 경기가 개선돼서 좋아지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은 일단 자회사도 실적이 좋고요. 그에 따라서 자회사 실적을 다 한꺼번에 안을 수 있는 또 그에 따라서 지분법 가치도 같이 올라가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때는 지주사가 훨씬 더 주가 탄력기들이 좋아집니다. 과거에 저희 기조를 보게 되면 뭐 2005년도, 2007년도 이런 때는 오히려 이제 LG 같은 경우 그때 같은 경우는 오히려 주가가 훨씬 더 할증 요인으로 받았었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아직 경기가 그렇게 썩 좋지 못하고 게다가 자회사들의 실적들이 뭐 20, 30%는 기본으로 지금 영업이익이 어떤 안 좋은 상황 쪽에서 지주사 입장 쪽으로 보게 되면은 그런 부분들까지 반영되더라고 하게 되면 할인 요인이 작용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제대로 평가를 못 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LG화학이 어떤 입장을 내놔야 될지 어떻게 해서 투자자들을 자기 편으로 돌려서 임시주총을 무사히 끌어내야 될지 참 쾌초가 주목되네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네. 뭐 LG가 원래 천명한 대로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LG에 대해서 저는 조금 높이 평가하는 거는 그 사이 LG가 너무 돌다리 두들겨가는 좀 보수적인 그런 면이 보였는데 이번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공격적인 그런 경영을 보인 것 같고요. 특히 지금 2차 전지와 같이 그리고 또 LG화학이 가지고 있는 이런 신소재 그리고 이 바이오 이런 부분 쪽에는 좀 더 분발하면 좋겠다. 뭐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손해는 감수하고라도 그게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저한테도 이익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수 펠리츠 투자인 리서치 대표, 김태기 단국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